피해자 191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나는데 그게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죽여야지. 사실 박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서 그 남 회장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거의 한 2,700채? 저희 취재진이 남 씨 측이 보유한 주택 전체 목록을 확보했는데 남 씨와 가족, 측근들이 쪼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집을 모두 합치면 2,822채에 달합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금 등으로 걸려있는 근저당 액수만 무려 3,335억 원 규모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금 전세 사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그게 사실 그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그게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이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된 사건인데 그 사건 1심 판결이 이제 최근에 선고됐어요. 최근에.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났는데 그게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죽여야지. 사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10년? 근데 뭐 지금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징역 15년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행 법 체계상 이 사기 범죄 관련해서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야. 15년이. 완전 그냥 맥스로 때려. 맥스로 때린 건데 지금 15년밖에 안 나온 거야. 이 사건을 오늘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판사가 판결을 선고를 하기 직전에 멘트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멘트를 한 게 국회를 상대로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니들이 법을 좀 고쳐가지고 형량을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물 2,708채를 지어 피해자 563명에게 전세보증금 453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선고공판이었습니다. 지난 7일, 10일에 걸친 재판 끝에 피해자 190명에 대한 10달에 거친 재판 끝에 19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법원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최대 형량이 10년에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한 겁니다. 사기로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인천지법 형사 1단도 오기도 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국민에게 필수 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기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의 삶과 희망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입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엄청 이례적인 거거든.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가 국회를 상대로 법이 같으니까 니네들이 거기에 걸맞게 법을 바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란 말이에요. 정말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참 나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 기사를 쭉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 피해자의 전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아니라 일부 판결에 대한 191명에 대한 판결 선고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또 추가적으로 선고가 될 건데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검찰에서 이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남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 전세 사기 조직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들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소위 말하는 범단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범단이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 범죄단체를 조직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 사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지. 혼자 친 거랑 범죄단체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작정을 하고 친 거잖아요. 완전히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는 판사, 이 오기도 판사님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의 한도에서 최고형을 선고를 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너네들이 법을 제정을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으니까 뭐 굉장히 뭐 멋있고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법원의 잘못은 없냐? 사실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 그 특경가법에 보면은 그건 형량이 무지하게 세요. 그게 일반 사기는 형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근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범죄 중에서 특정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이제 특경가법인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거나 특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기야. 특경가법 사기로 적용이 되면은 그 요건이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은 가중처벌하고 50억 이상이면은 또 가중처벌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특경가법이 적용돼서 이득액 50억 이상이 적용이 돼버리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 지금 허용하는 유기징역의 최고 한도가 가장 가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최대가 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에서 50년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처벌 규정인데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적용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뭐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기로 인한 그 이득액을 판단을 할 때 지금 이 남 회장이 전세 사기를 그럼 500명이 넘는 사람한테 사기를 친 거야. 500명이 넘는 사람한테 한 사람당 1억으로 잡아보자고 가정을 해보면은 563명한테 그 사람들 평균 보증금이 그냥 1억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1억짜리 보증금을 563회에 걸쳐서 편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를 합치면 50억이 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특경가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법원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해온 거야. 대법원에서 이 사기로 인한 이득액을 판단할 때 전체를 볼 게 아니고 피해자 한 명당 피해액이 50억이 넘어야 된다, 5억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을 해온 거란 말이야. 법원에서. 그 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에 잘못돼 있는 거야. 엄밀히 따져서. 그런 같은 해석을 해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특경가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고 법원이 과거부터 그렇게 적용하면은 사기꾼한테만 좋은 거야. 사기꾼한테만. 이거를 피해자 한 명이 5억씩 10명이 사기당해서 50억 사기를 당한 거랑 피해자 한 명이 1억씩 사기를 당해서 50명이 사기를 당한 거랑 전체 피해액은 다 똑같은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를 더 세게 처벌해야 돼? 피해자가 많은 걸 더 세게 처벌해야지. 근데 그거를 사기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을 할 때 무슨 법익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피해자 한 명당 5억이 넘어야 된다 이런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사기를 적용해야 된다. 그걸 법원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특경가법으로 적용을 못하고 일반 사기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거 바꿔야 된다고.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그 사기로 인한 이익을 판단할 때 피해자별로 하지 않고 합산액으로 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을 하나 넣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진작에. 그러면 훨씬 더 세게 처벌할 수 있지. 15년이 아니라 50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뭐 500억, 600억을 헤쳐먹고 뭐 15년? 뭐 장난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졸라게 문제다. 법원도 잘못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소리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말 못 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근데 이제 이 기사랑 관련해가지고 또 최근에 테라 루나코인 그 창업자인 권도영 있잖아요. 10만 원대에서 1원으로 며칠 새 가격이 99% 넘게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루나와 테라 두 코인은 한국인 권도형 씨가 차린 테라폼 랩스라는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입니다. 걔가 죄를 저지르고 그 몬테네그로 여기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체포를 당하고 잡혀가지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송환 결정을 미국에서 데려가겠다고 지금 미국으로 지금 송환 결정을 내버렸잖아요. 그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판결을 선고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도영 쪽에서는 아니 씨발 한국으로 보내달라 계속 그러고 있대요. 그럼 얘가 왜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냐. 내가 방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바로 앞에 거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권도영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약에 이제 사기가 걸린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억을 해먹었는데 지금 15년 받았는데 지금 권도영 측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씨발 너 미국으로 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의 입장을 보면은 한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해서 뭐 계속 뭐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미국으로 간 게 더 잘 됐다고 봐. 미국 같은 경우는 죄별로 다 합산해가지고 형량을 때려버리니까 사기를 크게 치면은 뭐 징역 100년 이상 막 선고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권도영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미국으로 송환 결정이 난 다음에 뭐 전문가들 예상키로 아마 이 새끼 유죄 받으면은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거다. 뒤지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근데 우리나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와야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나도 한국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법무부는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형량,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지 딱 이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미국으로 가면 훨씬 더 세게 처벌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우리나라가 사기죄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형량도 너무 낮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같은 규정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왔고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권도영 측에서 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한국에 가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의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다 한국에 왜 데려오냐, 다 미국으로 보내.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분들도 한국으로 절대 데려오지 마라, 무조건 미국 보내야만 한다, 이런 여론들이 거의 대다수를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얼마 같으면은 한국에 있는 그 피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지.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사람들, 검찰에 있는 사람들, 법무부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봐야 돼. 얼마나 우리나라가 사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가 재왔었으면은 사람들이 댓글에다 온통 씨발 잘 됐다. 그래 돈 받는 거 포기했어. 어차피 못 받으니까 너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 차라리 미국으로 가는 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딱 그거예요 딱. 그래서 빨리 좀 양형 기준도 좀 올리고 피해자한테 사기치고 뭐 회사 돈 해먹고 이런 새끼들 씨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개 같은 일이 좀 없어야 돼.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좀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거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해왔던 거고 특히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갭 투자를 몇 년 동안 그 짓을 국가에서 허용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그런 식으로 갭 투자하고 헤쳐먹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국에. 그거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전세 사기는. 하여간 아무쪼록 그 사기당하신 분들 경제적 피해 회복에 좀 도움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있으면 총선이니까 총선 때 관심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당선돼가지고 제발 그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쳐 싸우고 뭐가 어쨌네 저쨌네 뭐 씨발 네가 했네 마네 이런 거 내 인생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거 가지고 그만 좀 쳐 싸우고 이런 거나 좀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그런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기 바랍니다. 뭐 저는 누구를 뽑든 정당은 상관없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잘 현명하게 뽑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그룹 그 모 회장이 수백억대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사는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다 찍혔잖아요. 존나 개 뻔뻔하던데 진짜.